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직업 탑10. AI 시대의 부모가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역량은? 여러분, 잠깐 여쭤볼게요. 요즘 아이 키우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었죠. 의사,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 이 중에 하나만 잘 잡아도 평생 안심이야.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말이 점점 자신 없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오늘 저는 그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섭고 불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들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직업 탑10. 둘째,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AI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AI 정말 대단하죠.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사람이 며칠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해냅니다. 하지만 AI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의 한계. 첫째, 공감 능력. AI는 텍스트로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건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AI의 한계. 두 번째, 진짜 창의성. AI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고 세상에 없던 것을 상상하는 힘은 여전히 인간만의 것입니다. AI의 한계 3. 복잡한 인간관계. 신뢰, 책임, 갈등 조율,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일. 이것들은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10은 바로 이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10위, 교사. 10위는 교사입니다. AI가 강의도 하는데 교사가 필요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AI는 이미 수학풀이를 설명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개념을 정리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 선생님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하기도 하죠. 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좋은 교사는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너는 이걸 잘할 것 같아. 이번엔 힘들었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꿉니다. 저도 어른이 된 지금도 기억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성적이 아니라 저를 믿어줬던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AI는 그 눈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앞으로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직업입니다. 9위, 심리 상담가. 9위는 심리 상담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는지 아시죠? 외로움, 불안, 번아웃, 우울감, 이 감정들은 통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이러이러한 데이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줘도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거든요. AI 챗봇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공감과 위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게다가 AI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립되고 더 많은 심리적 돌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8위, 간호사. 8위는 간호사입니다. 의료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AI 진단, 로봇 수술, 자동화된 의료 시스템 등 이미 병원 곳곳에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수술 전날 밤, 무섭고 떨리는 환자 옆에서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고 말해주는 건 기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불안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며 안심시키는 것. 이건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돌봄은 의료기술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치유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간호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의료 AI가 발전해도 간호사는 오히려 더 빛날 직업입니다. 7위 예술가. 7위는 창작 예술가입니다. 잠깐, AI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드는데 예술가는 괜찮아?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AI는 정말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고 꽤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술의 가치는 결과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작품을 누가, 왜, 어떤 감정으로 만들었는가? 그게 예술의 진짜 힘입니다. 실연당한 새벽에 어떤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나요? 그 노래는 누군가가 직접 아파하면서 썼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닿은 겁니다. AI가 만든 음악은 아무리 정교해도 그 온도를 완전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의 창작이 넘쳐날수록 사람의 손길이 담긴 진짜 창작물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6위, 기업 리더, 경영자. 6위는 기업 리더, 즉 경영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일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물론 AI는 시장 분석도 하고 리스크 예측도 하고 경영 데이터도 정리해줍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진짜 리더십은 데이터 너머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또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지는 리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조직의 신뢰를 만드는 문화. 이건 AI가 학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리더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리더십 자체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5위, 사회복지사. 5위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갈 곳 없는 청소년, 위기에 놓인 가족, 이들이 필요한 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편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앉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따뜻함, 이 인간적인 연결, AI는 이걸 만들 수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 양극화,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직업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빛납니다. 4위, 창업가. 4위는 창업가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엔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내가 해결해 볼게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창업가입니다. 창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에요. 용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집념입니다. AI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건 창업가입니다. 오히려 AI 덕분에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AI를 무기 삼아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창업가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절대 말리지 마세요. 오히려 응원해주세요. 3위, 과학자. 3위는 과학자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실험 속도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의 출발점은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을 처음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영역에 도전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건 AI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AI는 훌륭한 연구 조수입니다. 하지만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건 여전히 과학자의 몫입니다.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은 AI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2위, 의사. 2위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AI에 위협받는 직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료 영상 판독처럼 특정 분야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은 진단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치료 방향을 놓고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 곁에서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이런 행위들을 AI가 대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의학은 기술이기 이전에 사람을 위한 학문입니다. AI가 의사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의사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예요. 1위, 문제 해결 전문가.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특정 직업명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문제 해결 전문가입니다. 처음엔 좀 낯설죠?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떤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1위입니다. AI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답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지 그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의사든, 교사든, 창업가든, 사회복지사든 결국 이 모든 직업의 공통점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특정 직업을 강요하기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눈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탑1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직업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공감, 창의성, 판단력, 인간관계,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이것들은 시험 점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배울 수도 없어요. 이 능력들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퉜을 때 그 감정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 실패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말해주는 것.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고 받아주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안정적인 직업을 정해주는 것보다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AI 시대의 진짜 교육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꼭 길러주고 싶은 능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